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13학번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북경에서도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제가 어떤 공부를 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외교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출하는 게 훨씬 진로를 선택할 때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북한 이슈 관련된 그런 포럼들을 참여했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 분들을 만났어요. 제 의견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이제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꺼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저런 분들에게 좀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3월에 저희가 응원 OT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그 신천의 모 대학 이제 와가지고 해요. 사실 참여를 안 하면 뭔가 아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울며 그저 그 참여를 했는데 한 5분 만에 미친 듯이 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러면서 되게 빠르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외로웠거든요. 고민을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대학교에 가니까 이제 뭔가 내 사람들이 생겼구나라는 그런 되게 안도감 같은 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20학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갈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건물 이름도 잘 몰라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만날 기회가 사실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 동아리라고 서강대에 있는 이제 북한에서 온 학생들의 이런 동아리예요. 이제 그 친구들이랑은 많이 좀 가끔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 편이에요. 2012년 3월 27일에 한국에 들어왔죠. 국정원에서 합동신문이라는 걸 받고 이제 하나원이라고 하는 사회정착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9월에 나오니까 대학 원서 쓰는 시기가 딱 그때쯤이었고 그래서 원서 쓰면서 이제 토익도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13년 8월에 탈북했어요. 네. 서강대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울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진학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답변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발음이 이상한가 약간 그래서 그냥 모르시면 그냥 넘기셔도 되는데 막 굳이 이제 교탁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저는 되게 굉장히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도 숨기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좀 튀는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말을 하는 걸 아끼려고 노력하고 대학교까지 와서도 이제 그런 버릇이 남아 있어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대답을 했을 때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차별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탈북민 개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성격이 좀 털털한 편이라서 아마 차별인 줄도 모르고 넘어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강의 첫 부분에서 김동진 학생이랑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나무라고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친구도 약간 외국인인가 아니면 또 어떤 사연이 있는 친구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곤란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부터 그런 걸 많이 겪었었거든요. 따로 이렇게 저를 부르셔서 물론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인 건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저를 좀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거에 좀 차별이라기보다는 좀 서운했던 게 있었어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카톡 같은 걸 편하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은 좀 이제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막 카톡 하나 메시지 하나 보냈는데 막 여러 명이서 회의까지 하고 막 그렇게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걸 듣고 좀 충격도 받았고 다가가기 어렵다?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엔.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냥 우호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왜 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단지 우리가 탈북민이라서 특별하게 대한다라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회의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진 편이 그게 처음에는 많이 완전 일상에서 계속 느끼던 감정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만났는데 드라마 속 그런 캐릭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약간 학교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 많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당연하게 얘기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 같은 것들 그런 건 제가 막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거든요. 아무리 씩씩한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정체성이 남들보다 좀 유별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늘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이상 탈북민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조금 소규모적으로 난 또 탈북민이다, 난 국민이면서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는 탈북민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늘 제 바람이거든요. 숨겼다가 공개했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에 대한 고민은 거의 모든 탈북민 대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고민일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기억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사실은. 내 아픈 상처를 꺼낸다는 게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죠, 처음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공개적인 활동을 하고 방송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내 이름을 까고 나오니까 서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한다고 내가 뭐 형을 다르게 볼 것도 아닌데 좀 서운하다. 그 부분에서 내가 잘못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이제까지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걸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끝날 때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교탁 앞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사실 북한에서 왔다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서 그냥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위성 사진을 이렇게 구글어스로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띄워가지고 이제 여기는 우리 집이었고 여기는 뭐 내가 다니던 뭐 학교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제 5분이 끝났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종 쓸 때까지 발표를 해서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다 박수 쳐주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끊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제 왜냐면 그동안은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구들도 이제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 얘기도 해주고 그걸 보면서 뭔가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는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동기를 제공해준 기회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지금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누가 물어보면 그냥 얘기하고 뭐 안 물어보면 굳이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다른 탈북민들한테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싶고, 그리고 탈북민 사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완벽하게 융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청소년기랑 뭐 사춘기 이렇게 겹치면서 그 적응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 제가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2019년 설문조사였는데 이제 그 일반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다가 북한 이탈주민 그 학생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이 이제 한 해 5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제가 일반 학교를 다녀서 하는데 좀 처음에 많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런 NGO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단체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경험도 쌓고 싶어요. 탈북민 대학생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입고 대학교에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받은 혜택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학교를 다니시고 그래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일상학번 꼰대
이게 굉장히 꼰대스러운 말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독창성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만의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북한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든 지금부터 시작한 것이든 그걸 좀 사회에 맞춰서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그런 독창성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생각을 대학을 통해서 저는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그 고려대학교라는 그 대학교의 특유의 그 끈끈함, 그리고 그 뭔가 으쌰으쌰가 저한테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곳이에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네. 뭐 신화라든가 G.O.D라든가 동방신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몰래 듣고, 드라마 그때 막 유행했던 그 프라우스 이런 거 많이 보고. 여러분 프라우스 아세요? 김수현이랑 아이유랑 뭐 드림아이 그런 드라마처럼 보다는 그 친숙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많긴 한데 그만큼 또 비슷한 것도 엄청 많아요. 비슷한 게 아무래도 더 많은 것 같아요.